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베 총리가. 저쪽 편. 한국을 향해서 저짝. 이렇게 저쪽 편이 더 많은 지역을 추가할지도 모르는데 일본도 할 때는 뭐든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근데 아베 총리가 쓴 이 저쪽 편. 일본어로 무코가와라는 표현인데요. 이 무코가와는 적대적 관계에 상대방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적대적 관계. 일본 유력 언론사 간부는 이거는 일상 대화에서도 사용하기 조심스러운 표현이다. 무코가와 저쪽이라니. 북한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이 북한보다 한국을 더 싫어하고 있다. 라는 아베의 본심, 아베 총리의 혼내가 드러난 표현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로우키로 일관하던 청와대도 총공세로 돌아섰는데요. NSC를 연 거예요. NSC 회의 결과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복적 성격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지금 우리한테 보복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 선언한 겁니다. WTO 제소 포함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화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아까 말씀드린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자, 지금 한국과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김 장관님, 특히 어제 NSC를 통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 일본이 지금 보복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마땅히 지금 대책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하고는 친선 게임도 이겨야 되고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일본은 작년 10월에 우리가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말을 앞세우기보다 굉장히 치밀하게 행동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광제 같은 경우는 정말 연구해야지만 알 수 있는 파장까지 다 연구를 해가지고 먼저 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로 약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으로 세계적 지위를 이렇게 누리고 또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경제 보복이라는 행동으로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말로 약 올리는 것까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제 NSC도 열리고 또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두지 않겠다, 공격하겠다라는 거지 실제 액션 플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일본하고 좀 다른 것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부딪히는 것보다 국제사회에서 소위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유무역의 공공의 적이다. 일본이. 그거를 알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문가들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4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안 되면 타격을 보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OLED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가져가는 다른 나라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회사나 나라들과 공동의 대응을 해서 국제사회 질서를 깨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하고 일본하고 또 하나의 한일전으로 팍 해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못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정을 자제하고라도 가급적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오히려 기업 관계자들에게 왜 기업들이 이거를 알지 못했느냐라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 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 소개해드렸는데 이틀 만에 청와대가 총공세로 전환을 한 건데 그것까진 좋은데 과연 일본에 대해서 총공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겁니다. 어제 NSC의 표현을 두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NSC 회의 결과 처음에는 일본의 이런 무역 보복은 정치적인 보복이다 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26분 뒤에
청와대가 정정을 했죠.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 말고 보복적 성격이다라고 표현을 정정한 겁니다. 고미정 대변인이 실무자 실수로 잘못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 NSC의 이 표현 수정 해프닝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매끄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사불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처음에는 좀 로키로 가다가 다시 강경하게 돌아서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근본적인 의미에서 산자부라든지 외통부가 일본의 움직임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실은 보다 일찌감치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 실제로 말하자면 일본의 이러한 대응은 제가 작년에 하토야마 전 총리가 한국에 10월 달에 왔을 때 하토야마 총리가 내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김영주 의원이랑 만났을 때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이 배제되고 소외된 것에 대한 굉장한 공포가 있다.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트럼프가 바로 G20 행사 끝나고 판문점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 대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베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납북된 일본이 문제에 한국 정부가 해준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일본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밀실공포증이라고. 밀실공포증.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고립되고 왕따 당하는 실제로 보면 그동안의 동북아 질서에서 결국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일본이 같이 이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본이 거의 배제돼 오다시피 하고 그 자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하는 데 대한 부분, 선거를 앞둔 그런 어떤 부분을 애둘러서 납북된 일본인 문제라든지 또 우리 검수 조치한 말하자면 후쿠시마 현의 어떤 수산물 문제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 그것에 답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사실은 외교적 말하자면 아래로부터의 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물밑에서 계속 치열하게 대화하고 협상하고 해야 된다.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어떤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뭐 핵심 품목 국산화는 굉장히 장기간에 요하는 문제이고. 현실성 없는 얘기 그만하라. 예, 관광 가지 마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만한 얘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세한 일본이 갖고 있는 일본 정치적, 국내적 어떤 선거 앞두고의 어떤 보복적 그 어떤 대응을 감지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어떻게 안으로는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민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원론적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 대책을 내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이 일보통 김영주 의원의 지적, 이 뼈아프게 우리 정부가 들어야 할 겁니다. 감정적으로 발끈하는 것을 내세울 게 아니라 물밑에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일본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야말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이게 아베 총리가 이 참 얄미운 발언을 또 어제 했어요. 이게 근데 전략이라는 거예요. 문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려서 우리 정부가 부르르, 파르르, 감정적으로 나오게끔 그래서 이른바 한일 간의 어떤 그런 진흙탕 분위기를 만들려는 아베 총리의 어떤 일종의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이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TV의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가졌더라면 판문점에서 북미가 만나게 되는 과정에 일본이 소외되는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오히려 아베 총리에게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베 총리가 했던 답변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너무 뼈아프게 만드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영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작년 아마 이맘때로 돌아갔으면 얘기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에는 이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렛대 역할로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주의대사를 지냈던 최상용 주의대사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북한 문제를 바탕으로도 얼마든지 일본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일본은 레이와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새로운 국제관계 협력을 끌어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뭔가 외교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지금 2020년에는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7월 21일에 있는 참여연 선거도 정말 중요한데 참여연 선거가 끝난다고 이 모든 보복 조치가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년도에 있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웃나라인 대한민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끌어가야 된다. 마지막 지렛대가 하나 남았는데요.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면 누가 항상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미국의 역할인데 블룸버그 통신조차도 이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지렛대를 삼기 위한 대한민국 외교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